자, 우리 세 명의 청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월요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대표 24학번 민요전공 황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예종. 네. 그 험한 데서. 아니 근데 우리 황승환님은 우리 저 TV 고성구 TV의 영상에 이미 출연하셨었다고. 맞습니다. 네. 제가 그 3.1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저기 행진할 때 제가 사실 뜻하지 않게 설날에 계단에서 발이 접지르는 바람에 골절이 돼서 이제 한 달 동안 목발을 짚고 있었고, 그때도 이제 목발 짚고 깁스하고 그 집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그 모습에 다들 정말 감동을 하셨는지 여기저기서 많은 그 기록물들이 이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성국 TV에도 마지막에 제가 딱 나오고 그래서 저를 다뤄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만 해도 뭐 시국선언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 이거 잘못 올라가서 저격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뭐 이제는 뭐 시국선언도 월요일에 했고 정말 떳떳하게 그렇게 활동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때 대학로에서 저 청계광장 저 종각까지 행진했잖아요. 그 목발 짚고 그 끝까지 하셨다 그러대요? 네, 그 행진 다 하고 광화문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깁스는 안 하고 그냥 조심조심 약간 쩔뚝쩔뚝거리면서 걷는데 그래서 아직도 좀 확실하게 안 낫고 있나 싶기도 하고. 아이고 그렇구나. 예. 네, 한예종의 황승환 청년 모셨고요. 그다음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자유대학의 대표이자 한양대학교 시국선언을 이끌었던 한양대학교 20학번 작곡가 김준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작곡하시는구나.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클래식 작곡, 현대음악 작곡 전공입니다. 네, 현대음악. 네네. 그 난해하다는. 맞습니다. 네. 난해하다는 그 전공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양대 시국선언도 이끄셨고 자유대학 40여 개 대학이 모여 있는 자유대학의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시네요. 네네. 지금은 40여 개를 넘어서서 거의 5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대학이 뭔가 학교별로 이렇게 시국선언 진행하면서 어려운 것이나 이런 게 있다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전국 단위의 어떤 저번 마로니에 집회처럼 시국선언이나 혹은 집회를 해볼까 이렇게 기획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작곡 전공하시는 김준희. 네, 맞습니다. 아까 황승환님 전공은 민요. 민요. 네. 어느 쪽 민요요? 저는 보통 민요를 구분할 때 지역별로 구분을 하거든요. 서울 경기 지역의 경기 민요, 그리고 평안도 황해도 지금의 이제 갈 수 없는 이북 지역의 서도 민요 구분하는데, 저는 좀 특별하게 서도 민요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이게 한국 저 청에 들었으면 딱 좋겠긴 하네. 자,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백성예술대학교 기타 전공하고 있는 24학번 정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예찬님. 네. 백석예술대학교. 네. 저기 저 방배동 저쪽에 맞아요. 예술의 전당 쪽에 있는.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전공이 기타 전공입니다. 기타. 어떤 기타 쪽이에요? 일렉 기타 주로 치고 있고요. 일렉트릭. 네. 그럼 언제든지 저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뭐 불러만 주신다면 들어갑니다. 예. 저희가 은근 자유대학에 그 예술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상황이 좀 소강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은 저희가 문화예술 쪽으로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문화를 이렇게 젊은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바꿔나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한양대학교는 뭐 아주 역사가 오래된 명문이니까, 명문대학이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고, 한예종은 이제 우리가 뭐 예술하는 쪽은 다들 최고의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백석예대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학교 자랑 좀 해주세요. 저 학교 자랑 좀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어색하긴 한데 일단 백석이라는 그 기독교 재단에 있는 학교고요. 네. 일단 뭐 그래서 그런지 좀 기독교인들의 비중도 많은 것 같지만 이제 백성예술대학교가 뭐 역사가 막 한예종에 비해서 그렇게 깊진 않은데 뭐 이제 실용음악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 인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백성예술대학교 예술대학교지만
또 이제 과들이 되게 많아요. 뭐 교육과들도 많고 경찰 경호학과도 있고 저희가 과들도 되게 많고 또 위치도 방배동 서울 서초 옆에 있다 보니까 인서울이네. 네, 완전 인서울이니까 여러분 많이 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후배분들이 네, 이제 많이 26학번 되실 예정이실 분들이. 예. 아니 그 예술의 전당 바로 맞은편에 좀 비교적 한적하잖아요. 서울 시내지만 네. 한가운데지만 그죠? 그렇게 북적하지도 않고 또 예. 홍대도 가깝고 강남도 가까워서 놀기도 아주 좋습니다. 아, 위치는 기가 막힌 것 위치가 같아요. 이곳은 딱 라인이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예. 자, 이 세 분이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 이 청년 학생들의 탄핵 반대 집회와 시위와 선언을 이제 주도하고 계신데 막상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또 어려웠거든요. 이제 사람도 많이 없었기도 했고, 근데 네. 그때 이제 사실 승환 친구는 이번에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제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도중에 만났었습니다. 1월 달쯤에 예, 완전 예. 초반에 만났어가지고 이제 승환 친구를 이제 자유대학에 같이 와가지고 한번 우리 전국 단위의 시국선언이나 성명문을 내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중간에 사실 사람이 한예종이 그때는 또 사람이 너무 안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잠깐 이렇게 네. 부진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어떠셨나요? 네. 그때 사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정말 우리 학교에서도 시국선언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지만 네. 이게 저 혼자 뭔가 대표나 이런 거를 자처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야 하고 그런데 뭐 제 능력이 부족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리 모집을 하고 아무리 주변에 좀 뜻이 맞는 사람한테 제안을 하고 해도 이제 같은 뜻을 하지만 이런 공개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거의 그냥 포기 상태에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혼자로나마 그래서 진짜 목발 짚고서라도 그렇게 행진하고 집회를 나가고 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정말 같이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학우분들을 알게 되어서 늦었지만 그러면 우리 해봅시다 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준비를 해서 맞아,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탄핵 선고가 나올 줄 알고 이게 이제 매주마다 이게 네. 매주 초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엔 나온다. 이번 주엔 나온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 것 언론이 같아요. 계속 그렇게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우리끼리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제 금요일에 날짜랑 장소를 정하고 이제 월요일에 하기로 왜냐면은 뭐 중후반에 나오거나 하면은 뭐 수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수요일에 선고가 납니다 하면은 사고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그러면은 이번 주 월요일에 하자 그래서 정말 어려운 와중에 준비를 했는데 또 뭐 자유대학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뭐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한예종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 네. 절대 뭐 학교의 대표를 자처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네. 이제 네. 우리 한예종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고 문화예술계에서도 이제는 변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 시국선언까지 그래요. 준비했습니다. 한양대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아 그러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너무 뺏었네요. 아니요. 여기 저 백석 예대에 우리 정예찬님 나오셨는데 백석대하고 조금 헷갈리시네. 그러니까 대학이 달라요? 이게 백석이란 재단은 같은데 백석 대학교가 있고 백석 예술대학교가 있고 백석 문화대학교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서 시국선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바통 터치식으로 백석대랑 같이 신학대학원을 했는데 엄연히 다른 학교입니다. 또 엄연히 다른 네, 학교. 완전 다른. 네. 철저하시네. 네, 그렇죠. 그래요. 지금 저희 댓글창에 자유대학 후원 계좌 토스뱅크 계좌 지금 올려놨는데요. 이게 학생들의 시국선언과 또 집회니까 어쨌든 뭐 돈을 많이 쓰는 좌파 집회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는 이제 염출을 하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들 그 조달하고 계세요? 우선 자유대학에서는 저희가 감사하게도 이제 유튜브 운영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 애국 시민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신 금액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 어떤 인원들이 시국선언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금액들 이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원래 후원 계좌를 안 열었었는데 그 이유가 괜히 돈을 받으면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닌가 우려를 했었는데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실제로 작게는 200만 원에서 크게는 저희가 음향 장비를 쓰면은 크게는 6,700까지 올라가고 그럼요. 예. 그리고 집회를 한번 처음으로 대학생들끼리 진행을 해보니까 그것도 거의 뭐 1,000만 원대가 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이제 어쨌든 차도 몇 대는 있어야 되고 네, 네, 또 네. 대형 마이크도 어쨌든 뭐 좌파들처럼 돈으로 처발르지는 못하더라고요. 걔네들 왜냐면은 예. 저희가 음향 장비에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예. 방해를 해요. 그렇지. 옆에서 막 예를 들면 앰프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음. 노이즈라고 하나요? 이제 네. 엄청 삐 소리 나게 맞아, 한다든지 일부러. 이렇게 음향 장비를 묻히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말을 묻게 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묻게 만들면서 이렇게 시국선언이 그냥 언론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 시국선언이 뭐 의미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네. 찬반 집회가 무슨 뭐 자극적으로 어떻게 싸움같이 붙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음향 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이제 다른 학교들 진행하면서 네. 필요한 뭐 금액 이런 금액들이나 뭐 물건 같은 거, 현수막 네. 이런 것들 지원하는데 지금은 쓰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저희가 좀 앞으로는 처음엔 제가 자유대학 만들었던 게 일시적으로 끝낼라 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성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좌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또 학교에마다 그쵸. 동아리 같은 거 만들고 엄청나. 맞아요. 서로 막 연대하는 그리고 그런 걔네는 거 학생회를 네, 장악해서 맞아요. 축제하면은 또 막 수억에서 수십억씩 학생회가 벌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다 뭐 데모할 때 쓰고 그러거든요. 네, 예. 이제 그거에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 이게 자유 우파 진영의 대학생들의 연대 그리고 각 학교에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하, 해서 예. 저희도 지금 이렇게 막상 모였으니까 인원들이 음. 이제 정말 귀한 인재들이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래요. 이분들이 또 학교 내에서 활동하고 나중에 차후에는 학생회에서도 이렇게 총학생회, 맞습니다. 예. 총학생회장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창구를 자유대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지금 자유대학 후원 그 계좌 올려 드린 거 여러분들 좀 다들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자유대학 유튜브가 있다고요? 네, 저희 유튜브에서 지금은 우선은 헌재에 거의 밤샘 농성하고 있는 며칠째 지금 한 8일차인가 그런데 네네. 하고 있는 또 라이브. 저희 컨텐츠 관리해 주시는 유튜브 관리해 주시는 친구가 광주대 친구가 있어요. 광주대. 또 광주대예요. 공교롭게도. 음.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하면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1만 명을 찍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1만 명. 네, 네. 저희가 밤샘 농성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 2주 잠깐만. 가까이 그러면 됐는데. 지금 우리 약간 12,000명, 13,000명 보고 계신데 그중에 10,000명은 자유대학 구독했다 치고 아직 안 하신 분이 3,000명이나 되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저 자유대학 구독 지금 꼭 한 번씩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막상 저 현장에서 싸워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저희 백성예술대학교 특히 예술계 자체가 좌파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준희 대표님도 그렇고 성환 형님도 그렇고 다 좌파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어서 뭔가 이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를 처음에 되게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12월 이제 비상계엄 하고 나서 첫 주 이제 탄핵 집회 때 뭐 아이유가 뭐 후원을 하고 뉴진스가 후원을 하고 이런 유명 그룹들이 막 후원을 하고 봉준호 감독도 포함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우리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뭔가 예술계에서 저희 백성예술대학교가 또 이제 예술계 첫 시국선언이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또 하면서 우리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 아까 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왜 우리의 목소리를 묵살하냐? 왜 우리의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는 내보내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조금 늦게라도 해봤는데 확실히 하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맞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앞장 섰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맞아요. 예. 이게 힘이 되고 서로가 힘이 되더라고요. 자유파가 다 진짜 침묵하는 다수. 맞습니다. 예, 이거 그래서 되게 소수처럼 보여요. 예. 맞아요, 진짜. 이게 좌파 애들이 하도 막 세게 말하고 본인들이 다수인 양 이게 맞아요. 여론 조작을 하고 이러니까 되게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진짜 대학가에서는 맞아요. 실제로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고요. 저희 얼마 전에 봤는데 이제 단국대나 연세대학교 이런 데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 네. 정말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자유우파 분들이 또 본인 일상, 공부, 학업 이런 거를 되게 열심히 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을 막 여기에만 전념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요. 그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1, 2, 3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다들 보잖아요. 황승환 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비상계엄 딱 터졌을 때 그 다음 날에 그 시험이 있어갖고 공부 중이었는데 네.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계엄이 선포됐다. 전 처음에 캡처를 딱 본 다음에 이게 합성해서 만든 그런 장난 게시물이 아닌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말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인식이 너무나 강했고 하니까 이게 진짠가 해서 네이버랑 이제 뭐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진짜 계엄이 선포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 대통령께서 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셨을까 하면서 막 그 뒤에 일들이 뭔가 딱 머릿속에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 탄핵 많이 하니까 탄핵 소추시켜갖고 뭐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 통해서 다시 우리가 어쨌든 정권을 사실 문재인 그 전 정권에서도 이번 정권을 정말 겨우 갖고 온 거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보니까 이재명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거의 0.78%포인트인가로 저희가 승리를 했는데 네. 그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이겼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오세훈 한동훈 그러면서 제 머릿속으로 약간 그런 저도 모르는 제 나름의 이제 차기 대권 주자를 떠올리면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게 딱 계엄 터지자마자 굉장히 준비된 것처럼 계엄 이꼴 내란 그래갖고 프레임 씌워서 뭐 탄핵 소추시키고 이제 계속 퇴진하라 하야라 그러면서 굉장히 압박도 많이 하고 했는데 헌재에다가 이제 내란죄 빼버리고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3달쯤 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내란죄 빼고 알고 보니까 얘네가 탄핵을 이렇게나 많이 시켰고 예산을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딱 이런 것만 골라서 뺐을까 하면서 근데 딱 보니까 와 이게 국정마비였다. 그러니까 내란의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고 저들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었다 생각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제 소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다가 그 와중에 이제 준희 대표님을 알게 됐었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고 했던 게 사실 초반에만 해도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통념으로 정치 종교 얘기는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인식이 많았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속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내란의 주체는 저들이고 이 탄핵은 사기 탄핵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는데 이제 준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집회에서 많은 2030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어갖고 그래서 혼자서나마 그렇게 활동을 하고 하다가 이제 또 정말 극적인 계기로 시국선언까지 오게 됐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계리 변호사님이 남긴 명언이 있으신데 나는 저도 개몽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개몽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야권 지지자였다고 뭐 극성 지지까지는 아니고 제 이제 고향이 경기도 오산시인데 거기가 이제 안민석 의원이 5선을 해먹고 또 차지호까지 해서 민주당이 6선을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지금 06년생으로 20살이거든요. 제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민주당 정권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던 도시인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만나는 인사들이 다 민주당 정권. 그래서 저는 막 솔직히 말하면 좀 퍼주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하게 된 계기도 오산시 청소년 기타 오케스트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안민석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기타도 막 몇 대 지원해주고 하니까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다. 네,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그럴 수 있지. 네, 막 만나고 이제 공연한 번 보러 와주고 인사하고 막 시장이랑 와서 하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이번 딱 계엄령이 터지자마자 저는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계엄 터졌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계엄이냐? 내가 교과서에서 보는 게 진짜 계엄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저도. 제가 서울에서 이제 그 당시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탱크가 원래 다녀야 되고 하는데 안 다녀서 이거 뭐지 좀 이상했어요 이게. 막 장갑차가 다녀야 된다고 하고 뉴스에 나오는데 실제로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새벽 거의 밤을 샜습니다. 새벽에 이제 탄핵이래 그 계엄. 네, 계엄 이제 해제 가결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해제를 하는데 제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언론에서 짜지다시피 무슨 3시간 천하의 내란이다 이러는데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만나게 된 게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고성국 TV도 떴고 물론 그러면서 이제 그라운드 씨님의 유튜브에 갑자기 알고리즘이 뜬 거예요. 그게 막 떡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라운드 씨님 채널 같은 거. 제가 그거 보고
진짜 내라는 민주당이다. 이게 그 머리에 딱 박혔어요. 완전 그래서 전향된. 네, 완전히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돼서 그 뒤로부터 그들이 말하는 소위 극우가 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년들이 그냥 계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약간 저 같은 친구들을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친구도 그렇고 예를 들면 무관심층 그리고 민주당이 선인 줄만 알았던 이런 사람들이 계엄이라는 어떤 매체 그런 거를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눈을 떴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무관심층이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 약간 그 민주당 지지자셨습니다. 지금은 응원해주고 계신데. 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이게 저들이 가장 잘하는 게 막 입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로 이제 청년들 뭐 이렇게 막 다 퍼주고 막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좋다 이렇게 뭐 평등이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차별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달랐다. 저도 인터넷 맞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 계엄 당시에 사실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친구랑. 근데 이게 연락이 막 오는데 부모님께서 아 이거 진짜 우리 지방 내려가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빨리 하는데 피해야 된다. 네. 근데 너무 지금 술 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나 지금 친구랑 술 먹고 있다 했는데 이게 사실 계엄이라는 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거였잖아요.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은 이게 무서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네, 사실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령 발동했을 때 간첩들은 엄청 쫄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전인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네. 담 넘어가고 막. 저도 그때는 그거 보면서 네. 아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것도 짠 거였잖아요. 네. 아무도 막고 있는 아니, 사람이 이게 없어. 어떤 텔레그램 방 이런 거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국회의원들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간첩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거 통제 이렇게 좀 통제하려고 군인들이 갔던 거지 국회로. 예. 국회의원들을 뭐 통제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기 맞아요. 위한 게 그랬죠.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혹시 아마 이 두 분은 아직 군대를 안 가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군필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어떤 분께서는 저희 군인들 총 들고 있는데 그거를 막 총을 붙잡고 흔들고 그래요. 되게 예. 그 안기령 의원님께서 의원님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아는 그런 군인을 동원한 폭력적인 사태가 아니는데 하고 알아보다 보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도 보게 되고 이게 사실 이제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보면은 뉴스보다 유튜브나 또 언론사보다 또 커뮤니티 그렇구나. 이게 예. 대학생들만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너무 잘못됐다. 지금 언론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좌파들이 하도 이 그 여론 선동질을 잘해. 맞습니다. 네네. 예, 광화문에서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부터 이제 집회를 우리 자유파가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문재인 퇴진 조국 사퇴 집회를 하고 네네. 쭉 해왔는데 이거를 아스팔트 구구다 뭐 맞습니다. 저 네. 무슨 틀딱이다 뭐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오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니까요.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새 청년도 그 전까지는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지 싶어. 네, 우리 솔직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네네. 자유파 우리 시민들한테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같이 함께 행동해 보니까 이제 진짜로 이제 그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하고 다 있습니다. 속았죠 뭐 사실. 네네네.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막 태극기 부대니 하면서 너무 언론에서도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보도하고 했는데 네. 정말 우리 집회 나가고 하면은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그쵸. 젊은 학생들 보이면은 뭐라도 하나 주시려고 네. 와,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그냥 사탕이라도 하나 주시고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시대이고 우리가 이거를 쟁취해내야 하는데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발벗고 나서서 그 추운 날 진짜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네. 그렇게 거리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반성하게 되고 아 그때부터 이 여론 조작과 선동이 시작되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네, 올바른 이제 그런 인식을 길러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의미로 계몽이 되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탄핵 국면 또 계엄령 선포 이후에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일단 만난 적은 드는 없죠. 네, 만난 적은 없어요. 이제 TV로만 보셨는데 지금은 딱 이제 국민들을 위해 오로지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뭐 감옥도 갔다 오시고 본인이 희생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것도 그때는 아마 악의적인 언론과 야당에서의 프레임이랑 선전 선동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게 인식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자유우파고 이제 워낙에 그 전 정권에서 너무 뭐 소주성 정책이나 그런 걸로 우리나라가 위기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했었는데 사실 뭐 막 그런 글들 되게 많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 논란이니 막 그런 자꾸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런 걸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고 대통령이 술 좋아한다 막 술 먹고 계엄했다 이런 말도 이런 걸로 이제 선동하고.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계엄 터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인스타그램에 릴스라고 이제 거기에서 뜨는 어떤 게 있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통령한테 오빠 계란말이라니까 웬 계엄이야 막 그런 또 짤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계속 그런 프레임을 씌워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우리 편이어서 지지하고 그랬지 처음에는 이제 좀 그런 인식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와 무슨 싸움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무슨 싸움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제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국선언 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의 사랑 고백을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제2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존경스럽고 제 멘토시거든요. 지금은. 네.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진짜로 이 사람은 진짜 어른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이제 공수처가 불법으로 이제 감옥에 집어넣으려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다치는 거 안 된다. 내가 나가겠다. 이재명은 어떻게 했냐면 총 맞더라도 대통령 끌고 나와라. 저는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솔로몬의 그 어머니 진짜 어머니를 가르는 판결이랑 비유를 했었는데요. 진짜 대통령이 누군가, 진짜 국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게 좌파 우파를 떠나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누가 국민들이 총 맞기를 원합니까? 맞습니다. 네. 네. 자기가 나가더라도 자기가 희생하겠다. 이거 불법인 걸 알면서도 나가겠다 하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슨 싸움을 혼자 하고 계셨던 겁니까? 사실 지금 여당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추세인데 어떻게 혼자 그런 싸움을 해오셨는지 저희가 이제 드디어 2030 세대가 개몽되었으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난 건데 네. 적조차도 이제 품어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다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약간 이제 저희를 방해 대진연이라든지 뭐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네. 거기도 품어주기 위해서 뭔가 했던 행동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민이니까. 네, 어차피 같은 국민이니까 참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학교에서 또는 이제 주위에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혹시 좀 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좀 불이익도 받고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시작선언을 했으니까 네.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한예종을 엄청나게 걱정을 하셨어요. 워낙에 이제 문화예술계가 좌편향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과연 어떤 방해 세력이 올 것인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로 모여야 한다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그 시국선언을 했던 장소가 한예종 선관위가 있는 대학로 캠퍼스였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가 학부생들이 수업하는 캠퍼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석관동 캠퍼스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캠퍼스 안에서 하려고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한 3번 정도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받은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연락도 안 오시고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학교 앞에서라도 학교 정문 쪽에서라도 하자. 그래서 저희 그 석관동 캠퍼스 관할 경찰서인 종암경찰서에 갔어요. 가서 정복과장님을 뵙고 위치를 확인했는데 그 저희 학교 바로 앞에 경종대왕 무덤인 을흥이 있어요. 거기가 최근에 또 세계 유네스코 등재되고 하면서 문화적인 가치가 너무나 커졌고 어쨌든 국가유산이니까 그 일대에서 뭔가 집회나 활동을 하려면 국가유산청 통해서 허가 공문을 확인 받은 다음에 관할경찰서 보내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집회 신고를 하러 갔을 때가 금요일 오후였거든요. 네, 금요일 오후면은 이제 또 주말이고 하니까
뭐 퇴근도 빨리 하고 그런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당장 월요일에 집회를 해야 하는데 그럼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신고를 그래서 정복과장님 말씀으로도 현실적으로 여기는 무리일 것 같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결국 이번 탄핵 전국과 계엄 사태 화두에 있는 선관위가 있는 저기 대학로 캠퍼스에서 그래서 해야 하는구나 그랬구나. 해서 그 장소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아니 그러면 국가유산 뭐 문화재 네. 보호 차원에서 그러면 저 더불어민주당 저것들 있잖아. 예. 아주 지저분한 천막 한 맞습니다. 50여 개 그거를- 불법으로 그거 딱 그게 걸리는 거잖아. 그냥 완전 그 불법 천막 그거 내로남불. 경복궁에다가 네. 진짜 내로남불에다가 와, 그래서 근데 저희는 어쨌든 뭐 불법적으로 학교를 점거하고 그런 거를 벌일 수는 저희는 없으니까 전혀 불법으로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불법은 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선관위가 있는 그 대학로 캠퍼스로 갔고 근데 좀 저는 한 가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저희가 시국선언 한 날 같은 날 오후 5시에 석관동 캠퍼스 내에서 그 탄핵 촉구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쪽은 토요일에 긴급 행동이라 그래서 올렸는데 어허. 그래 학교를 허가를 받은 건가 토요일인데 심지어 학교 내부인데 그거를 보면서 아 물론 뭐 딴지 걸고 우리 뭐 싸움합시다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공격과 그런 게 들어오고 있지만 무대응으로 가고 있고 왜냐면 자꾸 그런 식으로 공작을 펼쳐질수록 많은 분들이 와 이 학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아하. 저들이 네. 원하는 정도였나. 거는 우리의 시국선언 메시지가 맞아요.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싸우고 있다 학교가 무슨 분열된다. 네.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 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언급한 대로 전 절대 한예종의 대표를 자처하는 게 네. 아니라 한예종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제가 주도했기 때문에 대표 자격이 된 것이고 다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보면 내가 무슨 과대를 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죠, 학교 그죠.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예종 탄핵 반대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예종 그럼 일부 탄핵 반대하는 학생들이라 하지 왜 학교 이름을 싸잡아서 하느냐. 그러면은 한예종 대부분의 찬성을 바라는 학생들이라고 처음에 하시던가 그러면. 그러면은 그분들은 대진연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가치를 그렇죠. 추구하는 그렇게 그렇게 가야죠. 얘기할 수도 있는 근데 거지. 그렇지, 그렇지. 심지어 이제 네. 대진년은 뭔가 그 한국 외대 그 대첩 이후로 뭐 활동이나 그게 잘 안 보여요 요새. 워낙에 아 이게 어. 워낙에 이슈가 되고 하니까 맞아요. 그 유튜브 그랬구나. 보시면 네. 네, 어떠세요? 음. 좀 불이익 받거나 이런 저는 이제 이렇게만큼은 불이익은 없었고 저 이제 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는 에브리타임에서 무슨 니네가 뭔데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학교 이름 걸고 하냐 이런 거 당연히 뭐 모든 학교가 그렇듯이 있었고 이제 뭐 개인적 차원에서도 교수님이라든가 교수님한테 연락 온 게 좀 컸죠. 왜냐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저랑 같이 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같이 한 학생들 보면은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마스크 쓰고 아예 가리고 한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신상이 밝혀지면 불이익이 당연히 생기니까. 사실 저희가 시국선언을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런 걸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니고 각오하고 일사즉생의 각오를 한 거니까 그런 거는 뭐 마음 먹고 대통령을 따라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학교에서 허가가 안 났어요. 저희가 원래는 3월 3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좀 미뤄졌거든요 날짜가. 왜냐하면은 학교 내부에서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이유로. 사실 그 전에 집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막 서로 막 저희 단톡방에서 시국선언 단톡방에서 이 사람에도 안 받고 저 사람에도 안 받고 뭐 받으면은 저기로 전화하라고 돌리는 거예요. 저희가 어이없어서 이럴 거면 그냥 왜 경찰에서 신고해서 아예 집회를 해버리자 이래가지고 딱 날짜를 정했는데 또 마침내 백석대 신학대가 이제 그날에 같이 해서 바톤 터치식으로 아하. 굉장히 이렇게 좋게 이어져서 하고 그 또 백석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생긴 분이 또 함께 하셔서 또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민노총 차가 오긴 했는데 쫄아가지고 그런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한양대학교가 이제 한양대학교 자체적으로는 아주 큰 안전사고는 없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전에 저쪽한테 저희도 다른 학교 마찬가지로 시국선언 하겠다 올리니까 한 하루 이틀 뒤에 긴급 행동. 바로 긴급행동이라는 이름의 그런 어떤 맞불 집회 형식의 저희 방해하기 위한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먼저 연락을 했어요. 거기 집회 주최자한테 연락해서 아니 왜 이거를 안전사고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왜 하는 거냐 했더니 뭐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규탄하기 위해서는 이게 효과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외대 뭐 다른 학교 보면은 안전사고가 일어났었거든요. 폭력 사태 일어났는데 이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는 거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혹시 이 내용을 다른 데 공개해도 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대신에 본인의 실명과 이런 거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저들은 우린 다 얼굴 까고 이름 까고 하잖아요. 저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겁니다. 네, 아는 거죠. 이제 맞아요. 한양대는 그렇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있는 거 보면은 예. 뭐 이제 뭐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연락이 온다든지 뭐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협박 문자 아니면은 맞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섬뜩한 네. 메시지가 네. 막 절려오죠. 뭐 방탄복 안 입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누구는 방탄복 입으셨던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담자기 입어야 때문에 될 사람은 오히려 우리인데. 네, 저희는 저희 룰 걱정 안 해요. 친구 중에 진짜 친한 친구가 또 이제 멀어진 친구도 있고 하긴 어, 한데 그런 경우. 또 지금 또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맞아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그렇지. 또 예.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세상을 제대로 알아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씩 제가. 네. 우선 진짜 그동안에 저희 아스팔트를 저희 이전에 지켜와 주시던 그런 어르신분들, 선대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어받아서 이것을 자유대학 단체는 이것을 이어받아서 여기서 일시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며 저희 2030의 정치적인 문화를 바꿔나가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각 학교마다 뭐 동아리도 만들고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유지하고 계승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정말 많은 분들이 줄곧 말씀하셨지만 저는 결코 이 싸움이 진보 보수 좌우의 대립이 아니라고 한 번 더 명확하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결코 국민의힘 정당을 옹호하는 것도 오히려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안 도와주십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아스팔트와 헌재 앞에서 단식해가면서 그렇게 있는데 일부 의원들 제외하고는 뭐 지도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혀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런 뭐 진보 보수 좌우의 대립이 아니고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이다. 한 번 더 명확히 하면서 정말 아직도 이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조금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중립적으로 한겨레든 TV조선이든 정말 잘 구분을 해보면서 확고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학교 정말 어려운 와중이었고 한데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제가 사실 그 시국선언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기도 하고 정말 일일이 모든 분들 다 인터뷰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빨리 또 해산을 해야지 그렇죠. 저기 일반 시민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해서 이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풍토와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좋은 말씀 다 해주신 것 같아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저희 이제 세 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술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했던 것들이 좌파 카르텔이 어떻게 보면 예술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건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 2030이 깨어났기 때문에 2030이 주체가 돼서 저희가 이제 예술계를 올바로 만들고 장악을 하는 건 정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정말 올바로 이렇게 뭔가 바꿔나가는 적절하게 해야죠. 바꿔나가고 그리고 정말 사실 그들은 영화로 대통령을 만들고 대통령을 탄핵시켰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정치적 올바름을 알아야 되고 사실 지금 사태가 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무지함이 아닌가, 내가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 예. 그랬던 게 아닌가 하고 우리에게도 정치적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신 윤석열 대통령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희 시국선 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또 자유대학 대표님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한데 한 번 더 시청자 여러분 후원해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한겨레 이런 거 보는 것보다 그냥 고성국 TV 구독과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는 게 몇 배 더 낫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댓글창에 우리 세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그럼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이제 저희가 다음 터치 세대를-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업이든 이거는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자유대학으로 뭉친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입니다. 한양대학교에 작곡 전공하는 김준희님, 그리고 한예종의 서도미녀, 서도미녀를 전공하는 황승환님, 그리고 백석예대 그 일렉트로닉 기타 전공하는 정예찬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